첫 번째 가보죠. 봉선화 연정 현철 별세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젯밤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 잠깐 노래 한 소절부터 듣고 가시죠.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더라. 자, 11년 전 영상인데 정정하셨네요. 자, 요즘 초등생들은 트로트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현철 선생이 한참 활동하던 8, 90년대는 초등생들도 트로트를 흥얼거렸어요. 특히 대표곡 봉선화 연정 88년, 89년 2년 연속 가요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봉선화 연정을 흥얼거렸는데 참 이렇게 또 한 시대가 정리가 되는군요. 네, 어제 오후 트로트 거장 현철 씨가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절절한 가사가 담겼던 봉선화 연정을 시작으로 사랑은 나비인가봐, 싫다 싫어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당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 이후 건강 문제로 무대에 서는 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수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오랜 시간 투병을 이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폐렴으로 입원해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아내에 따르면 가장 아끼는 노래인 내 마음 별과 같이를 아들이 귀에 가까이 들려드렸고 아끼는 손자들을 모두 보신 후에 편안하게 가셨다며 자신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특유의 꺾기 창법, 본명은 태현철. 현철과 벌떼들. 정말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고인, 특히나 이제 가수셨던 분, 그런 분들을 추모하는 데는 노래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 예,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손대면 더억하고 다질 것만 같은 그대. 안녕하십니까, 현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시도 때도 없이 쿵쿵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베란다 창문에 난데없이 먼지 털이개가 저렇게 등장을 하죠. 창문을 쿵쿵 계속 내려칩니다. 자, 방충망이 저렇게 뜯겨나가고 흔들릴 정도. 자, 윗집에서 먼지를 타나 싶은데 이번에는 오른쪽 창문에서 저렇게 쿵쿵쿵쿵쿵, 심지어 야심한 밤까지도 저 소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주 그냥 부서져라 두드리는 탓에 집안이 꽝꽝 울릴 정도라는데, 자,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요. 제보자님은 지금 공포심을 느끼신답니다. 자, 제보자 30대 부부인데요. 작년 10월쯤에 전세를 얻고 신혼집에 지금 입주를 했는데 정말로 이사한 다음 날부터 뭔가 창문을 쾅쾅 내리치는 층간소음 테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어졌다고 해요. 관리사무소 찾아가 보니까 전세입자, 전전세입자까지 똑같은 일들이 있었고요. 조소리 났고요. 예. 버티다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만해라, 무섭다라고 쪽지도 붙였는데 예. 뭐 똑같이 반복되고 이래서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바. 강제로 지금 개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제보자는 지금 집에 반려동물도 없고 흡연도 없고 네. 뭔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뜯겼어, 너무 무섭고 방충망.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윗집을 고소하셨다는데, 자, 양 변호사님.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윗집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수준이 아니라 아랫집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의 폭력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 예. 소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고소도 하고 다른 방송이 또 제보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거는 멈췄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보자분이 그 윗집 부부를 만났답니다. 봤더니 50대 부부하고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예. 말을 걸으려고 했었는데 이웃은 무슨 이웃이냐면서 이렇게 말도 섞지 않고 그냥 노려보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고소한 것 때문에 혹시 보복당하지 않을까, 아이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오셔서 지금 신혼집 나와서 친정집에서 머물고 계시다라고요. 지금 집에 못 계신데, 네, 안 계신데요? 저기 못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답답한 게 그 이후에 경찰에도 뭐 스토킹이라든가 재물손괴 같은 걸로 지금 또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또 스토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어떤 뭐 공포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건 맞는데 소리를 윗집에서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하기 과연 가능할지가 경찰 판단이 좀 모호해 보이고 아까 아랫집 창을 직접적으로 두들기는 거는 그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지금 멈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정말 이게 요즘 국가도 제대로 구제를 못하고 있는 게 층간소음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려고 해도 집주인은 아래층 자기 집의 문제, 그러니까 세를 내줬던 그 집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또 윗집에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또 집주인은 이런 상황을 또 몰랐다고 있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야,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도둑질 하러 왔다가 점점점. 자, 지난 3월과 4월 사방가족께서 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도둑질을 당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방송 이후 그 절도범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짓을 했다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지난번과 똑같은 모자를 쓴 저 여성 벽에 붙은 뭔가를 보고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쳐다보는데요. 바로 사건 반장에 출연한 자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꺼내서 찰칵 촬영하자. 어머, 내가 사반 나왔어.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종이를 말이죠. 쭉 뜯어. 한 장 또 더 뜯어. 자, 저거 어떻게 찢어버릴까요? 아니요. 소중히 들고 나갑니다. 세상에 그냥 좀도둑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도둑. 네, 이곳은 강원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무인 밀키트 매장입니다. 이 하얀 모자를 쓴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절도 피해를 당해서 지난 3월과 4월에 사건 반장에서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방송이 나간 후인 4월 13일에 이 똑같은 모자를 쓴 여성이 찾아와서는 매장 벽면에 붙은 사건 반장 방송 캡처본을 보더니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뜯어서 가져갔습니다. 이후 제보자가 또 절도범이 올까 봐 다른 일도 못하고 매장 CCTV만 확인을 했는데 여성은 더 이상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여성의 마지막 동선인 인근 원룸촌과 대학가에 잠복을 했지만요. 아직까지도 여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경찰에게 들은 바로는 여성이 방송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알았는지 길을 가다가도 사람이 나타나면 잽싸게 숨다가 다시 지나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요즘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면서 피해 금액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도 하루 장사가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호소했는데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 교수님, 저거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저걸 찍고 뜯어가 이 심리는 뭘까요?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범인이군요. 이제 범죄 수사에서 통상 보면 범인은 이제 범죄 현장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건 반장 캡처본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것은 설마 뭐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경찰이 이 여성의 행적에 대해서 뭐 길 가다 잽싸게 뭐 숨고 하는 이상 행동한다는 사실까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그 어떤 절도 같은 것을 계속 하게 되면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반장픽에 다시 세 번째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저기요, 사람 맞나요? 아, 믿을 수 없는 상황들 먼저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버스 저 앞에 그냥 좌석 손잡이 사이로 맨 족이 쏙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양말 신은 족, 똑같이 쑥 솟아있는데요. 나란히 앉아서 운전석에 발을 척. 자, 저 보세요. 까꿍. 버스 운전기사 머리 위로 검은 발이 존재감 뿔뿔 뿜뿜. 아주 그냥 양 변호사님 정말 먹튀에 이어서 사반 연중 캠페인을 하렵니다. 족을 올리지 마시오 이거. 아니 근데 좀 이거 역대급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저기서 저럴 수 있을까요? 저기는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남 쪽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아닙니다. 세상에. 네, 어제 오후에 찍힌 모습인 거고요. 이거를 촬영한 분은 공항 근무하는 직원분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저 버스 기사 뒤에 있는 사람들 인천국제공항에서 온 거니까 혹시 설마 외국 사람들일까요? 외국 사람? 한국인으로 추정이 되는 20대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 지금 뒤에 외국인들도 탔을 텐데 한국에 온 첫인상이
저 족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 하면서 싫다, 기가 막혀서 이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요. 커뮤니티에 쭉 올린 걸 보니까 댓글들을 보니까 이분이 그럼 저 앞에 버스 기사분이 바로 앞 뒷자리잖아요. 하필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왜 버스 기사분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라고 또 댓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버스 기사분들이 저 수습 기간 중에 만약에 이 민원이 한 2건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면직 처리가 되니까 혹시 그래서 불편해도 말도 못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의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저런 줄 알 거 아니야 또. 자, 이어서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또 전철이에요. 뭐 보신 대로입니다. 예, 그냥 누웠어요. 그냥 벌러덩. 자, 신발은 바닥에 저렇게 가지런히 다리를 그렇게 또 이렇게 올리고 누워 가방을 베개 삼아서. 자, 그 옆에는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요. 타고 온 걸로 추정되는 자전거가 저렇게 딱 보입니다. 알만한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교수님? 저게 이제 뭐 국적을 제가 뭐 굳이 들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이 한국인이 남을 의식을 하지 않는 이 뻔뻔함이 이제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개들도요 눈치가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관리 그 단속 요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게 7월 14일 일요일 날 오전 5시 40분에 수도권 지하철 경춘선 첫 차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되니까 이 제보자 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쓱 보더니 그냥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본인은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예. 말로서 해서 교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단속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걸 그냥 놔두잖아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딸 상견례에 가고 싶어요.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딸 결혼식을 앞두고 전 남편과 갈등이 생겼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20대에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요. 일찍 이혼을 하고 20년 넘게 홀로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아이들의 학교 졸업식도 매번 참석을 했고요. 아이들도 방학을 맞으면 사연자가 사는 곳에 와서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늘 소통을 하면서 지내온 건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서 아들이 결혼하게 됐을 때 전 남편과 친가의 반대로 혼주석에는 사연자 대신 아들의 작은 어머니가 앉았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식을 식장 구석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가 서러운 건 물론이고 아들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평생 한이 됐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딸이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혼주석에 어머니를 앉히겠다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사연자가 앉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전 남편이 혼주석은 그렇다 쳐도 상견례는 함께하기 싫다면서 다른 쪽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사연자 입장에서는 전 남편도 사연자도 재혼하지 않은 상태고 또 사돈도 가정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딸에게는 엄마가 해결하겠다고 답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남편에게 온갖 연락을 다 시도해도 전혀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상견례와 혼주석 모두 참석을 하고 싶지만 괜한 욕심으로 딸에게 혹시 상처를 주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견례는 포기해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전 남편입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내가 정말 다혜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결혼식 혼주석까지는 양보했지만 어딜 감히 지훈이랑 다혜 내가 다 키웠어. 난 당신이란 여자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사돈내외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우리 다혜 기죽이고 싶지 않아. 결혼식으로 만족해 이 사람아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자, 들어보세요. 다음 사연자입니다. 야, 양지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나도 애들 다 챙겼어. 이거 왜 이래? 내가 못난 엄마였으면 네가 아니라도 애들이 안 찾았겠지. 하지만 다혜가 원한대잖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 말아야. 야, 애들 너 혼자 낳았어. 내가 이번에는 결혼식이든 상견례든 절대 양보 안 해. X입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도. 자,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맞고 뭐는 틀리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이제 일단은 혼주석 부분은 다 양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상견례는 어쩌면
그 부모님들끼리 만나는 자리인데 아버지가 지금 전 남편이죠. 매우 불편한 상황이면 상견례 가가지고는 큰 무슨 사단이 날 수도 있거든요. 상견례는 뭐냐면 첫 번째로 양가 부모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어색하고 매우 잘해야 될 자리인데 혹시나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불편하면 싸움 날 수 있거든요. 싸움 나는 모습을 상대 부모님한테 보여준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속도 좀 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연유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남편 편을 든다, 제보자 편을 든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딸이 이제 혼주석에 어머니를 앉히겠다라고 해서 아들 때는 그걸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집이 상견례 때는 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만약에 상견례 때 만나서 분위기 싸하면 오히려 딸한테 좋은 그런 그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그 반대를 하는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혼주석에 앉는 거 오케이 했으면은 그 정도 선에서 절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하고 비슷하네요. 자, 양 변호사님.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사실 저는 남편 탓하고 싶습니다. 탓해요. 남편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긴 시간이 지났으면 그리고 자녀들의 어머니잖아요. 그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좀 여유롭게 지내도 좋으련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남편이 잘못하는 건 맞는데 이게 사달이 돼서 또 혼주석이 어떤 그런 것마저도 혹시 깨질까 봐 그러면 따님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프고 또 따님의 결혼하실 가정에서도 집안 사정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냥 좀 너무 아쉽지만 참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께서 보고 계실 텐데 백다희 아나운서. 정말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예. 저는 진짜 이 사연자분 편이 듭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전 사실 너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자식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X를 들었는데요. 또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양지열 옹께서 안 가는 게 나오셨습니다.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양지열 옹께서 이렇게 저도 어려워요, 노고를 솔직히. 이끄시고. 저도 답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야, 저거 남편분이. 가족분들 의견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지님은 자식을 위해서 하루도 못 참나요? 라고 하셨고요. 332님, 상견례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돈 되실 분들도 불편할 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5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네. 예. 어른이죠, 뭐. 예. 백다희 아나운서보다. 백다희 아나운서도 30 넘었어요.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